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7개 교량과 7개 해수욕장을 활용한 통합 관광 브랜드를 만듭니다. 럭키세븐이라는 행운의 의미를 담아 행운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국내외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84명으로 여행 모임과 주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간 지인 모임에서는 첫 확진자의 동행자와 접촉자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26일과 28일 해운대구 반송핀 시장에서 시장 대표 상품의 온라인 판매전이 열립니다. 반송핀 시장의 대표 상품인 장류 세트와 떡 세트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45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향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산에는 광안대교 등 교량 7개 그리고 해수욕장도 7개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세븐브릿지와 세븐비치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들 교량과 해수욕장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교량 정상까지 직접 올라가며 짜릿한 클라이밍 스포츠를 선사해 발길이 끊이지 않는 호주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 부산시가 이 교량들의 버금가는 랜드마크 교량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북항대교, 영도다리 등 7개 다리를 연결하는 세븐 브릿지입니다. 야경이 일품인 광안대교에는 새로운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클라이밍 시설을 조성하고 영도대교도 그 특색에 맞는 색다른 볼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7개 다리를 투어하는 관광 유람선과 시티 투어 버스 등도 구성해 세븐브릿지라는 통합 브랜드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7개의 해안 교량과 해수욕장이 마침 또 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관광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럭키세븐이라는 행운의 의미를 담아서 럭키시티 부산의 이미지를 국내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이끄는 도시 이미지 구축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코닉한 어떤 상징적인 심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면. 근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고. 이에 더해 부산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5성급 호텔을 갖춘 복합 리조트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핵심 시설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84명으로 여행 모임과 주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으로 여행을 갔던 지인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 23일 첫 확진자와 함께 여행을 간 7명 중 4명과 접촉자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 부분과 행정 처분 자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도 종사자가 추가 확진돼 종사자 11명과 가족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주점에서도 종사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종사자 10명, 방문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국내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유행을 통제하는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전 국민의 70%가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4일 오후 6시 기준 부산 진구 1차 백신 접종자는 20만 8천여 명. 전체 인구 대비 59%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차 접종률도 30%에 육박해 주민 3.3명당 1명꼴로 접종을 끝냈습니다.
부산 진구는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9월 초까지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9월 6일 이후의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서면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을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일탈로 인해 전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는 또 최근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신종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일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2학기 대면 수업을 할 때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부경대학교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작 최소 15분 전까지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600개를 단과대학에 배부했습니다. 부경대는 또 학사 운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결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 당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심리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센터는 백신 예방접종센터와 세웅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휴대용 선풍기, 프로폴리스, 수면 안대를 비롯해 정신건강 간이검사 키트 등을 전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주민건강심리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인력의 지원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부산의 시민사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은 25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박 시장이 지난 6월 서울에서 아트부산 관계장 등과 함께 모임을 한 것에 대해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한 것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술축제 아트부산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면 부산시가 행사 관계자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박 시장의 참석 경위부터 모임 내용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24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라는 뜻인데요. 부산에서는 두 번째 지정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가 부산에서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각종 정책과 예산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가르침의 대상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을 이제 온전히 지켜주자는 게 가장 중요한 권리거든요. 유니세프는 인증을 위해 46가지 세부 항목을 따지게 되는데 서구의 경우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구는 아동 행복을 민선 7기 목표로 정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해 1년 7개월 만에 인증을 따냈습니다. 원도심의 초고령화 도시라는 이제 이미지가 매우 강한 그런 이제 지자체였는데 이러면서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아동도 부모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동도 부모도 우리 구로 이제 전입해서 살고 이제 이런 지자체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구는 현재 아동들을 위해 부산지자체 중 가장 많은 3개의 유아숲 체험원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 첫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NGO들과 아동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전용 극장인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을 복원하고 구립도서관과 육아지원센터 등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구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앞으로 4년간 유지되며 관련 국제행사 참석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송 큰 시장에서 시장 대표 상품의 온라인 판매전이 개최됩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1시간씩 네이버 쇼핑 라이브 팔도밥상 채널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반송 큰 시장 상인회는 시장의 대표 상품인 장류 세트와 떡 세트 등 2종을 준비해 온라인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품에 라이브 커머스를 입혀 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가 주도해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전은 LG 헬로비전의 추석맞이 팔도 특산물 대전과 함께 진행되며 28일부터 나흘 동안 하루 3차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도 방송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섭니다. 양기관은 오는 9월 14일까지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 기획부터 마케팅,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합니다. 모집 기업은 총 30곳으로 기업당 450만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상세 소개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규석 기장 군수가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 일광면 이전을 반대하며 2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오 군수는 풍산이 2019년부터 센터 미지구 조성에 따른 이전 대체 부지를 부산시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지난 7월 부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풍산과 부산시는 기장군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풍산이 이전하려는 지역이 전체의 97%가 보전 녹지이며 인근에 정관과 일광신도시가 있는 만큼 절대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서울 0.64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45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8월 부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2포인트 하락한 98.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5월 올해 처음 기준치 100을 넘어섰고 6월에는 107.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달 연속 하락했고 특히 8월은 전국 평균보다도 3.9포인트 낮았습니다. 중구가 오는 9월 1일 중구민의 날을 맞아 제30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제30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모두 4명으로 A항 부문의 영주일동 정정갑 씨, 봉사 부문의 대청동 조재숙 씨, 선행 부문의 부평동 김강호 씨, 지역사회 공헌 부문의 남포동 홍선아 씨가 선정됐습니다. 각 수상자들은 지속적인 봉사와 기부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올해 하반기 명예시민을 추천받습니다. 명예시민은 부산 시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외적으로 부산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시의회 의장이나 구청장, 군수, 유관기관과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일반 시민은 30명 이상의 연명부 등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